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저하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뇌도 몸의 근육처럼 관리하고 훈련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치하면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고 치매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70세 이후에도 날카로운 기억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퍼즐을 풀거나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종합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5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두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지는 않았나요?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린 적이 있나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뇌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날카로운 기억력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전적으로 뇌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해 온 결과입니다. 뇌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젊게 유지하는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일까요? 1. 두뇌 운동이 필수다. 사람들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뇌도 근육처럼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다양한 활동을 하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의 생활을 반복하면 뇌는 점점 기능이 둔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두뇌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도 뇌를 자극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두뇌 활동은 무엇일까요?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뇌에서 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두뇌 운동으로는 퍼즐 맞추기, 숫자, 계산, 독서, 글쓰기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의 감각과 운동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바느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두뇌 자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 단어나 외국어 문장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노래 가사를 기억하고 부르는 것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활동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10분만으로도 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신문이나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해 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는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양치질을 할 때 평소와 반대손을 사용해 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하면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서 숫자, 계산을 자주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볼 때 가격을 더하거나 빼면서 암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짧은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기를 한 줄이라도 쓰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식습관이 뇌 기능을 결정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기억력과 집중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 대표적인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두 번째로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의 60% 이상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녹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건강해야 뇌로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졸중, 치매 같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습관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뇌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에는 트랜스 지방과 첨가물이 많아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을 유지하면 뇌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B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달걀, 닭고기, 콩, 통곡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폴리페놀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녹차, 다크초콜릿, 적포도주에 폴리페놀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건강이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김치,
요거트 같은 발효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면 치매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삼숙면이 뇌를 젊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뇌에서는 기억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뇌의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 독소가 쌓이면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뇌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집중력과 학습 능력도 저하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숙면을 취하는 것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취하면 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부터 깊은 잠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면 중에는 신경세포가 재생되고 뇌의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을 취하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또한 숙면을 취하면 감정 조절이 원활해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의 염증 수치가 증가하면서 노화가 빨라집니다. 숙면은 뇌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몸의 회복 기능이 활성화되어 손상된 세포가 재생됩니다.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낮 동안 더 활기차고 기분이 안정됩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숙면을 위한 최적의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를 18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고 방을 어둡게 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저녁 늦게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을 섭취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뇌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숙면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가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회적 관계가 뇌 건강을 유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회적 관계 또한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50% 이상 높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뇌의 자극이 감소하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뇌세포 손상을 가속화하고 기억력을 감퇴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뇌가 꾸준히 자극을 받아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친구나 가족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는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줄이고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대화와 교류가 뇌를 어떻게 활성화할까요? 지금부터 대화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뇌를 훈련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적절한 단어를 찾아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되고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은 언어 능력과 기억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감정 조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인지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화를 할 때는 단순한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대화는 뇌를 더욱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뇌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노년기에 활기찬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호회, 취미 모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손주나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보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5. 긍정적인 사고가 뇌 노화를 늦춘다. 많은 사람들이 뇌 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습관을 신경 쓰지만 감정 조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분노, 불안,
우울감이 쌓이면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위축되어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뇌 기능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스트레스 관리가 뇌 건강에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저하시켜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됩니다. 특히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뇌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뇌 기능이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에 자주 휩싸이면 뇌의 해마가 위축되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면 뇌가 더욱 활발하게 작동하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뇌 건강을 위해 실천해야 할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감이 감소하고 뇌 기능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유머 감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가벼운 농담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적 사고방식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뇌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받아들이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뇌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뇌를 젊게 유지하는 5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뇌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뇌 건강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노년에도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새벽마다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들 하십니다. 자다가 꼭 새벽 3시나 4시쯤에 깨요. 예전엔 푹 잤는데
나이 들면서 자꾸 중간에 눈이 떠지네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수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 안의 변화, 생활 습관, 마음 상태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면 그만큼 해결 방법도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노인들이 새벽에 자주 깨는지, 그리고 편안하게 다시 잠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잠이 바뀌면 하루의 컨디션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게 바꿔보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깊은 잠이 오래 유지되지 않게 되는 거죠. 전체 수면 시간은 비슷하지만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많아집니다. 이 얕은 잠은 아주 작은 소리나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비율이 바뀌면서 수면의 질이 낮아집니다. 뇌가 밤새 충분히 쉬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깨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걸 이해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수면 리듬을 알면 대응 방법도 보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경향도 바로 이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체내 시계가 젊을 때와는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 10시쯤이면 졸리고 새벽 4시나 오시면 저절로 눈이 뜨이게 됩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리듬을 존중하면서 일상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정상이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밤 9시만 돼도 졸려요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수면 욕구가 앞당겨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낮에 활동량이 줄고 햇빛을 받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밤과 낮을 구분하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졸음이 일찍 오는 것이죠. 일찍 자면 자연스럽게 새벽에도 눈이 빨리 떠지게 됩니다. 문제는 일찍 자도 깊은 잠이 유지되지 않아서 피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새벽에 자주 깨고 낮에는 졸음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밤낮이 헷갈려서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일찍 자더라도 기상 시간을 너무 당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밝은 조명을 피하고 오전에는 햇빛을 쬐며 활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뇌가 밤과 낮을 구분하고 수면 리듬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늦게 자려 하지 말고 낮 시간 활동량을 늘려서 밤에 자연스럽게 졸리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생체 리듬은 반복에 따라 안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 패턴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 햇빛을 꼭 쬐어주는 것입니다. 햇빛은 체내 시계를 조절해주고 낮과 밤의 구분을 명확히 해줍니다. 세 번째는 낮에 너무 오래 낮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낮잠은 너무 길어지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저녁 시간에 자극적인 활동은 피하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도 도움이 됩니다. 몸을 적당히 피곤하게 해줘야 깊은 잠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는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체온이 내려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7번째는 하루의 일정이 끝났다는 신호를 몸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실천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새벽 각성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젊었을 때보다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잠이 들어도 깊지 않게 됩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면 중간에 자주 깨는 일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잠들기도 어려워집니다. 뇌는 여전히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면의 질이 계속 낮아지고 낮에도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 변화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기보다는 멜라토닌을 늘릴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서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명을 조절하고 수면 환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것을 이해하면 수면 문제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뇌가 자야 할 시간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다가 자꾸 깨게 되는 거죠. 특히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대는 원래 수면이 가장 깊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이 깊은 잠 구간이 생략되거나 아주 짧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새벽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주 깨면 몸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깨지? 하면서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죠. 이 불안감 자체가 또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건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멜라토닌의 감소와 수면 구조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도록 생활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뇌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낮에 적당한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밤에 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잠이 깊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형광등이나 밝은 조명은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탠드 조명이나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 TV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름지거나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피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씻거나 족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멜라토닌도 서서히 회복되고 잠도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로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약들 중 일부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통증약, 일부 우울증 약들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는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게 만들어 자꾸 깨게 됩니다. 또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약물은 몸을 각성시켜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통제 중 일부도 수면 구조를 방해해서 얕은 잠이 많아지고 깊은 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은 멜라토닌 분비까지 줄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 중인 약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약을 복용한 후 새벽에 깨거나 불면이 심해졌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이야기하세요. 약을 바꾸거나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약물은 개인에 따라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지 말고 복용약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위한 약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면 적절한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수면을 챙기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떤 약은 아침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에 따라 작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은 복용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를 저녁 늦게 복용하면 자는 중에 소변 때문에 깨기 쉬워집니다. 이럴 경우 복용 시간을 오전이나 이른 오후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각성을 유도하는 약은 자기 직전에 먹으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 의사와 복용 시간에 대해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약 종류뿐만 아니라 언제 먹는지가 수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약 간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졸음을 유도하는 약은 오히려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새벽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면의 원인을 찾을 때 생활 습관과 함께 약 복용 시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도 더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복용 중인 약 리스트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약 이름과 복용 시간을 써놓으면 수면에 영향을 주는 약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자의로 약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오히려 몸에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담당 의사에게 수면 문제를 반드시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엔 원래 잠이 얕은 거죠 하고 그냥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의하면 약을 조절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수면 보조제를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처방 없이 구입한 수면제는 몸에 맞지 않으면 더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 외에도 생활 습관과 식사 시간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약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행동, 깬 시간, 복용한 약 등을 기록하면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문제는 참지 말고 꼭 이야기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약물도 잘 관리하면 숙면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다가 꼭 화장실 한두 번은 가게 돼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현상을 야간뇨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런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방광의 탄력이 줄고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참을 수 있던 소변도 밤에는 민감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또 신장에서 밤에도 소변을 많이 만드는 체내 변화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야간뇨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거나 방광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밤마다 자주 깨게 되면 수면의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고 피로도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이 마려워 깬 건지 그냥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간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수면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파악과 생활 습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작은 조절로도 야간뇨를 줄이고 새벽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신호 전달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마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방광이 예민해져 자주 신호를 보내게 되면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밤에는 외부 자극이 적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소변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소변 신호에 더 빠르게 깨어나도록 반응하게 됩니다. 즉, 잠들자마자 깊은 수면에 빠지기 전에 방광이 먼저 깨워버리는 겁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방광 기능 저하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방광 탄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한 운동이나 치료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방광의 민감도를 낮추면 수면도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방광 건강은 곧 수면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저녁 2시간 전부터 물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부터 물을 끊으면 갈증으로 잠들기 어렵고 너무 늦게까지 물을 마시면 새벽에 자꾸 깨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는 것입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 등은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을 자주 마렵게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전 배뇨를 꼭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당연한 행동 같지만 의식적으로 습관을 들이면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소변을 너무 참지 않고 너무 자주 가지도 않는 적당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가는 습관은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골반 근육을 단련하면 방광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배에 압박을 주는 옷을 피하고 편한 복장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가 조이면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과민성 방광이 의심될 땐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소변 조절은 민감한 문제지만 생활의 질과 잠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낮 동안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마음속에 쌓였던 생각들이 하나둘 떠오르죠.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하지? 몸이 왜 이러지? 같은 걱정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질수록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그 결과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얕은 잠만 계속 반복됩니다. 뇌는 낮 동안 받은 자극을 밤새 정리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과정이 매끄럽게 되지 않아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밤에 높아지면 몸은 계속 긴장한 상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자다 깨는 횟수가 많아지고 새벽에 일찍 눈을 뜨게 됩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깨어 있어서 다시 잠들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점점 잠드는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오늘도 또 깨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걱정이 많아질수록 수면은 더 얕아지고 피로는 쌓이게 됩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며 수면의 질은 점점 나빠집니다. 마음의 긴장을 줄여야 몸도 편안해지고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불안이 잠을 깨우기도 합니다. 무의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새벽에 가장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쌓인 걱정이 새벽에 뇌를 자극해 저절로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이럴 경우 깨고 나서도 다시 잠들기 어렵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인 불안은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워서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불안은 더 커지고 잠은 더 얕아지게 됩니다. 특히 외부 자극이 없는 조용한 새벽 시간에는 이런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참고 누워있기보다는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뇌를 다시 안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왜 이렇게 깼지? 하고 자책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새벽에 깰 수 있고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몸도 따라 긴장하니 마음을 푸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기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달래주세요. 불안을 다스리는 연습은 바로 더 나은 수면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전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마음속 생각을 밖으로 꺼내면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심호흡이나 명상처럼 뇌를 천천히 쉬게 해주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몸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세 번째는 자극적인 TV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화면과 소리는 뇌를 각성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을 들으며 누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잔잔한 클래식이나 자연 소리는 뇌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 몸과 마음을 칭찬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더 편안하길 바라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루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뇌는 반복에 익숙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수면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감각이 더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소리, 빛, 온도 같은 자극에 훨씬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낮에는 잘 안 들리던 소리도 밤에는 신경이 곤두서서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작은 발자국 소리, 냉장고 소리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이 조금이라도 비치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쉽게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됩니다. 또 방 안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몸이 불편해서 수면이 얕아집니다. 특히 발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더우면 새벽에 잠에서 깨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적 요소는 작은 것 같아도 수면의 질을 좌우합니다. 민감한 감각을 차단하려면 조명, 소음, 온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커튼을 두껍게 치고 조명을 꺼두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소음이 있는 곳이라면 조용한 음악이나 백색 소음 기기를 활용해 보세요. 적절한 실내 온도는 보통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민해진 감각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곧 깊은 잠을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실제로 수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직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뇌를 각성시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드라마나 뉴스처럼 자극적인 내용을 보면 뇌는 더 깨어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늦은 시간에 무거운 식사를 하는 습관입니다. 음식이 소화되는 동안 몸은 휴식하지 못하고 깨어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직전에 격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좋지만 자기 직전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을 켠 채로 자는 습관입니다. 아주 약한 불빛도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알코올이나 커피를 늦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술은 잠이 오는 듯해도 실제로는 얕은 잠만 유도하고 자주 깨게 만듭니다. 카페인은 오후 이후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수면 습관입니다.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뇌가 이제 자도 되겠다는 신호를 느껴야 합니다. 그 신호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첫 번째는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도 완전히 어둡게 느껴지는 환경이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침실은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식사를 하면 뇌는 그곳을 휴식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침구류를 편안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몸의 긴장을 더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자기 전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 준비를 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불편하고 습하면 숨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편안한 잠옷과 체온 유지가 가능한 이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전 30분은 모든 자극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이면 몸과 뇌는 자연스럽게 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게 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6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생체 리듬, 호르몬 변화, 복용 중인 약, 방광 문제, 마음의 불안,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혀서 수면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다행인 건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 하나부터 바꾸면 새벽잠 문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밤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밤잠도 더 편안해지고 아침이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잘 쉬어야 다음 날을 건강하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수면 환경과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가장 공감되셨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꿀잠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맞아, 이거 내 이야기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가족이나 친구, 잠을 잘 못 자는 지인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은 꼭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엔 개운하게 눈 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전 같지 않아. 시간이 너무 빨라. 이젠 늙었지 뭐. 그래서인지 나이 든다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면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요, 정말 그럴까요? 나이 든다는 게 슬픈 일일까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시기다. 예전보다 내 삶이 더 단단해졌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만큼 마음에도 깊은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 들수록 인생이 더 아름다운지 6가지 이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더 자랑스러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나이 들어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경험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이 있죠.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예전처럼 후회나 조급함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건 바로 오랜 시간 쌓인 경험에서 나오는 내공 덕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걸어온 인생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수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내 안에 단단한 힘이 생긴 거죠. 말 한마디에도 깊이가 느껴지는 이유, 바로 그 경험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빠르게 달리는 법을 배웠다면 지금은 천천히 걸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내 삶이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지금이 오히려 더 값지고 멋진 시기일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더 진짜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쁘고 마음이 조급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뭔가 놓칠까봐, 남보다 뒤처질까봐 늘 조바심이 났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조급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 생기는 게 바로 여유입니다.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의 소중함을 더 잘 압니다. 누구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내 걸음에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더 깊이 느끼고 순간순간을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하지 않으니 실수도 줄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일도 지금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게 되죠. 이런 여유는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대화가 더 따뜻하고 시선도 넓어집니다. 나만 보던 눈이 이제는 주변을 더 많이 보게 되니까요. 마음의 여유는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주변까지도 편하게 만듭니다. 그 여유 덕분에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부드러워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정말 많은 걸 쫓습니다. 돈, 성공, 명예, 인정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평범한 하루, 건강한 몸,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명품 가방보다 편한 신발 한 켤레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고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소중함은 결국 아주 작은 데에서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따뜻한 밥 한 끼, 아침 햇살, 누군가의 다정한 문자 하나. 그런 순간들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걸 더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되니 불필요한 욕심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더 가볍고 인생이 더 단정해집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진심으로 알게 되었기에 인생이 더 아름답습니다. 젊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괜히 마음이 상하고 잠도 잘 못 자곤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걸 겪어봤고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나만의 기준과 중심이 생기니까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고 더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오더라도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런 단단함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가 오히려 더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로 느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예전엔 누가 내 뜻과 다르면 쉽게 서운해지고 불편해졌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속으로 답답해하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나도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상대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죠. 나이가 든다는 건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꼭 맞지 않아도 뾰족하지 않아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예전보다 덜 싸우고 덜 상처받는 것도 이런 여유 덕분입니다. 이해가 쌓이면 마음이 넓어지고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 대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주변에도 따뜻한 사람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이해와 배려는 나이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쌓이는 보석 같은 감정입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는 인생을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결국 나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젊었을 땐 내 감정조차도 낯설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욱하게 되는 날도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외로워서 이런 기분이구나.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날이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눈이 생깁니다. 억지로 참고 덮는 게 아니라 차분히 알아차리고 다독이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고 스스로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괜찮아. 나도 그럴 수 있어 하고 말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나이를 먹으며 얻는 진짜 성숙입니다. 이제는 기분이 나쁠 때도 나를 탓하지 않고 그냥 그런 날도 있는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를 억누르기보다 내 감정과 함께 걷는 연습이 된 거죠. 이건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 알려준 지혜입니다. 감정과 잘 지내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더 깊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보다 내 마음이 편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는 굳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일부러 거리를 두기도 하죠. 그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행복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관계를 정리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남는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사람을 선택하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와 잘 맞는 사람과 따뜻하게 지내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집니다. 넓은 인맥보다 진심이 통하는 몇 명의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내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고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함께할 사람을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것. 그게 인생 후반의 큰 축복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가까운 가족에게 소홀해질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며 미루곤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하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님과 자식, 형제자매, 손주와의 대화 한마디도 더 귀하게 들립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같이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그 시간이 행복입니다. 예전엔 말 안 하던 것도 이제는 먼저 꺼내보게 되고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가족은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고 함께하는 시간이 줄지 않도록 더 노력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 자주 웃어주는 것도 내가 나이 들며 배운 사랑의 표현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따뜻해질수록 인생은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락하는 친구 수는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고 만나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죠. 처음엔 그런 변화가 조금은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모든 친구가 남지는 않지만 진짜 친구는 꼭 남는다는 걸요. 말 자주 안 해도 오랜만에 통화해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가식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친구의 수보다 그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땐 잘 보이려고 했던 관계,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이가 더 좋습니다. 웃고 울던 기억을 함께한 친구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나누는 커피 한 잔, 산책 한 번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의 후반에는 적지만 깊은 관계가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친구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젊을 땐 늘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뭐라 할까? 그런 생각이 앞섰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남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요. 예전엔 부끄러워서 못 입던 옷도 지금은 입고 싶으면 입는 거지 하고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의미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삶보다 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삶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나이에야 가능한 용기입니다. 남을 따라가는 삶보다 내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해보세요. 더 늦기 전에.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야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도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도전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실패가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실패도 경험이고 추억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가볍게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서 처음 보는 걸 해보는 것도 도전입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 어릴 적 꿈, 이제는 마음껏 해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시간이 더 많고 조급하지 않아서 더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반응보다 내 기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도전은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작은 시도부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배움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돈 벌고 가족 챙기고 늘 시간이 없었죠.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던 것들이 많았지만 언젠가 하겠지 하고 미뤄왔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보다 시간도 여유도 생기고 무엇보다 마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는 미루지 않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글쓰기, 수채화, 요리, 사진, 외국어까지 뭐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잘하려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그 자체로 재미있고 몰입되는 시간이 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젊을 땐 성과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과정이 주는 행복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배운다는 건 내 삶을 채워가는 기쁨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즐기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건 인생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거울을 많이 봅니다. 머리 모양, 피부 상태, 옷차림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평가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그런 기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외모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어도 몸매가 변해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스스로를 꾸미기보다 마음을 가꾸는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예전엔 남과 비교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나는 나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내 안에 진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따뜻함과 깊이가 더 빛날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얼굴에서 여유와 평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하면 자책부터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고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나를 감싸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법을 배운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제는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잘못했을 땐 반성도 하지만 그 안에서 배운 걸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나를 다그치는 대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삶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자책이 사라지니 매일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예전보다 웃는 날도 많아지고 실수 앞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순간 인생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나를 향한 따뜻한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품을 줄 아는 내가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는 벌써 성공했대. 누구는 어디에 집 샀대.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괜히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나의 걸음을 봅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아라는 말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누가 앞서가든 뒤처지든 그건 내 인생과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삶에는 각자 다른 속도가 있고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함이 사라지고 내 삶의 리듬을 찾게 됩니다. 어떤 날은 느리게, 어떤 날은 빠르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나만의 리듬을 찾으니 하루하루가 더 평온해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의 리듬에 맞춰 사는 삶, 그게 진짜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나이를 먹으며 비로소 알게 되는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뭔가 더 큰 걸 바라봤습니다. 성공, 돈, 미래 늘 목표만을 향해 달렸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행복은 종종 놓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주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출 때, 창밖에 나무에 새가 앉아 노래할 때, 손주가 웃으며 다가와 안아줄 때, 그런 순간들이 마음 깊숙이 들어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풍경이 지금은 하루를 밝히는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고 창문 너머 하늘을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시간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깊이가 달라진 거죠. 이제는 바쁘게 살기보다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소한 기쁨이 쌓여서 하루 전체가 더 따뜻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진짜로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늘 미래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중요했고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 같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앞으로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 진하게, 더 깊게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대화도, 밥 한 끼도, 산책 하나도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 인생 속의 한 장면처럼 다가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지, 어떻게 느낄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웃고 더 자주 감사하게 됩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단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을 스스로 익히게 됩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인생 전체가 더 진해지고 깊어집니다. 그 어떤 화려한 일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더 귀하게 느껴지고 소중해지는 겁니다. 인생은 나이 들수록 사는 맛이 더 깊어집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다 경험해봐야 진짜 맛을 아는 것처럼요. 젊을 땐 그런 맛들을 구분할 시간도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가지 맛에도 깊이 느끼고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즐거운 일은 더 소중하게, 슬픈 일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기쁨이 오면 크게 웃고 아픔이 와도 조용히 품을 줄 압니다. 인생의 여러 감정을 한 번씩 다 겪어본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고단해도 여전히 아름답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삶에 무게가 있어도 그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버텨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는 맛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주름처럼 삶도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나이 든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맛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인생은 더 깊고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 든다는 건 슬픈 일이다라고만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따뜻해졌다면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하고 싶은 걸 더 용기 있게 하고 나를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살아가게 되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진한 시간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이야기는 어떤 부분이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진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생각이 모이면 이 공간이 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주변의 부모님, 친구, 지인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아끼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보다 더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